증산작용입니다. 자, 증발시킨다는 거예요. 증발시켜서 흐트린다라는 뜻이에요. 증발시켜서 흐트린다. 뭐를 증발시켜서 흐트리냐? 우리 식물에는 잎이 있잖아요. 잎이 있어요. 여기에 잎사귀에서 우리가 물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광합성을 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물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물이 또 너무 적어도 안 돼. 그래서 적절하게 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광합성도 잘 하거든. 그때 식물의 잎에서 물이 무엇으로? 수증기의 형태로 잎 바깥으로 나가는 현상. 빨래가 마르는 거랑 비슷해요. 잎 바깥으로 물이 수증기 형태로 날아가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하냐면 증산작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증산작용이 왜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식물체 안에 있는 물이 무엇으로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증발돼서 표면에 있는 어디를 통해서 나가냐면 바로 이 뒤에 보면은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이 있어요. 기공. 이 기공이 뭐냐면 공기 구멍이에요. 공기가 들어드는 구멍이다. 그래서 이 기공을 잘 빼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잎사귀가 있잖아요. 잎사귀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표피세포가 변형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기공이 있어요. 기공은 이게 두 개의 세포가 콩처럼 생긴 세포가 기공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기공이고 이 기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체 산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증기가 드나드는 거예요. 자, 그때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표피세포. 잎의 표면에 있는 세포를 우리가 표피세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여기 표피세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표피세포가 변형된 두 개의 이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가 바로 뭐냐면 변을 맞대고 있다. 함께 변을 맞대고 있는 세포다. 그래서 공변세포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공변세포 두 개가 바로 기공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공변세포는 좀 특이하게 이 안쪽이 세포 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 안쪽이 두꺼워요. 그리고 얘는 이 안쪽에 뭐가 있냐면은 엽록체가 들어있어요. 엽록체가. 자, 엽록체가 들어있으면 뭐 하냐면은 여기서 광합성을 하겠죠? 기공이 어떻게 열리는지 알려줄게요. 자,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바로 포도당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농도가 진해진다고요. 포도당이 만들어지면은 이 내부의 농도가 높아져요.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 표피세포에 있는 물이 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물이 들어와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물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런 과학적인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투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얇은 세포막 사이로 물이 이동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물이 이동하면 이렇게 푹 부풀겠지. 부풀면서 기공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네, 이런 현상을 통해서 낮에 햇빛이 강할 때 기공이 잘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잎의 표면에 있는 구멍을 뭐라고 한다? 공기구멍, 기공이라고 한다. 기공은 뭐로 둘러싸여 있다? 한 쌍의 공변 세포로 둘러싸여 있죠. 자, 기공을 통해서 뭐가 산소와 이산화탄소 드나들고 방금 이야기했던 수증기도 날아간다. 자, 육상식물은 대부분의 식물은 보통 주로 잎에 어디에 분포하냐면 뒷면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기공을 구성하고 있는 공변세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 공변세포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두 개가 면을 맞대고 있는 세포다. 안쪽은 두껍다 그랬어요. 핵이 있고 여기에 뭐도 있다? 엽록체도 있다 라고 했던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자, 잎의 무슨 세포가 변형된 거냐면 표면에 있는 표피세포가 변형이 된 거고 안쪽이 더 어떻다?
두꺼운 거예요. 안쪽이 두껍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를 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팽창하면서 여기 기공이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공변세포가 기공을 만들고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뒷장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증산작용은 언제 잘 일어날 것이냐? 자, 이건 여러분들 빨래가 잘 마를 조건을 생각해 보면 돼요. 빨래가 있잖아. 젖은 빨래가 있어. 젖은 빨래가 언제 물이 수증기로 잘 날아가겠어요? 빛은 강해야 되겠죠? 기온은 높아야 되겠죠? 습도는 건조할 때, 즉 낮을 때, 바람이 잘 불 때 이렇게 증산작용이 잘 열리겠죠.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겠지. 그럼 기공이 잘 열리는 거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빛이 강할 때, 기온이 높을 때, 습도는 낮을 때, 바람이 잘 불 때, 식물체 수분량 많을 때 잘 열려서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닫힐 때는 반대가 되겠죠. 빛이 약할 때, 기온이 낮을 때, 습도가 높을 때, 바람이 잘 불지 안 불 때가 되겠죠. 그리고 식물체에 물이 적을 때는 증발을 안 하고 아껴두는 거죠. 자, 이때 증산작용이 그러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바로 식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뿌리로부터 물을 이렇게 흡수해서 올려야 한다고. 그때 잎에서 물을 수증기 형태로 잘 날려보낸다면은 뿌리로부터 물을 잘 흡수하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물의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우리 몸도 물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물이 있으면 물은 쉽게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온도 조절한다. 그걸 기화열이라고 하는데, 기화열이 뭐냐면 액체가, 즉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은 땀이 나잖아. 땀이 났을 때 땀이 날아가면서, 또는 세수했을 때 증발하면서 우리의 열을 뺏어가는 거지. 그걸 기화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식물도 마찬가지. 더울 때 이 기화작용을 통해서 열을 뺏어가는 거예요. 식물체 안에 수분량도 조절하고 물질의 농도까지 조절해 주는 거죠. 자, 이런 증산작용이 좋은 점들이 많다. 자, 증산작용 실험 굉장히 잘 나오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야, 증산작용은 어디서 일어나니? 장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증산작용의 장소. 자, 잎에서 일어난다라는 거를 꼭 알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고 싶은 건 습도가 낮을 때 잘 일어난다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식물을 딱 놓고, 두 번째는 이 식물을 비닐봉지로 씌워요. 세 번째는 잎을 제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광합성을 하면서 얘가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겠지. 비닐봉지를 씌워두면은 증산작용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이 안이 물기가 많으면 습해지잖아요. 그럼 습도가 올라간다고. 그럼 더 이상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잎이 없어요. 잎이 없잖아. 제일 안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증산작용이 가장 잘 일어나는 거는 가가 가장 잘 일어나겠죠. 그때 여기다 물을 담아두면은 이 물의 높이가 훅 감소하는 거고, 가운데는 조금 감소하겠고 나는 거의 감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보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둘 거는, 이 실험을 할 때 물 위에다가 바로 식용유를 떨어뜨리거든요. 이렇게 식용유를 떨어뜨려. 자, 왜 떨어뜨리냐? 우리는 잎에 의한 증산작용만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식용유로 물을 막지 않으면은 물이 그냥 시험관 자체에서 증발해 버리죠. 자, 이걸 자연 증발한다 그래. 그래서 식용유를 떨어뜨리는 이유 중요한데요. 물이 스스로 올라가는 증발, 이걸 자연 증발이라고 하거든. 물의 자연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 자, 가는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나는 물방울이 맺혀서 더 이상 안 일어난다. 다는
잎이 없어서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 이 결과 남아있는 물의 양, 조심할 거는 남아있는 물의 양이에요. 그러면 물의 양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증산작용이 잘 됐다 안 됐다? 안 된 겁니다. 물이 적을수록 증산작용이 잘 됐다 안 됐다? 잘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물의 양은 다가 가장 많겠고 잘 안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 나, 가 순서가 될 것이고요. 어디서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다?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죠. 자, 습도가 어떨 때? 낮을 때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높으니까 안 일어났잖아. 뭘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었죠? 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식물지의 잎에서 물이 수증기 형태로 나가는 현상을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 그렇죠. 증산작용이라고 한다. 증산작용은 두 개의 뭐가 이루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죠? 기공을 통해서 일어나지. 이 기공을 이루는 두 개의 세포를 우리는 무슨 세포? 그렇죠. 공변세포다라고 하는 거죠. 주로 언제 잘 열려요? 낮에 잘 열리죠. 밤에는 잘 닫히죠. 언제 잘 일어난다고? 빨래 마를 조건. 빛의 세기가 강할 때, 기온이 높을 때, 습도는 낮을 때, 바람이 불 때 활발한 거죠. 이때 물을 흡수해서 잎까지 상승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무슨 작용? 증산작용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증산작용의 의의와 역할, 실험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